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공작법 챕터 2의 소성 가공 중에서 네 번째 압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압출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여기에 이제 밖에 있는 요 통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고, 컨테이너의 요 앞부분에 우리가 다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부품의 어떤 형상을 한 요 다이를 앞에다가 컨테이너 앞에 붙이고, 뒤에 요 램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스톤처럼 되어 있는 이 램을 우리가 누르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소재가 여기 다이의 형상에 맞게끔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압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압출은 우리가 이 램이 미는 방향하고 소재가 나오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가 압출을 전방 압출 이렇게 얘기하고, 그와 반대로 여기 컨테이너가 있고, 여기 램이 있는데, 램 끝에 이렇게 다이가 붙습니다. 다이가 붙어서, 원하는 형상의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램은, 컨테이너 안에 소재가 이렇게 들어있고, 램이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가압하면서, 램이 압축하는 램이 가는 방향과 소재가 나오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방 압출은 우리가 램이 들어가는 방향과 다이를 통해서 나오는 제품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전방 압출 또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직접 압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램이 들어가는 방향과 제품이 나오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압출 방식을 우리가 후방 압출 이렇게 얘기하고, 후방 압출은 다른 표현으로는 간접 압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출 가공의 정의해서 우리 책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압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출은 내가 원하는 각종 단면제 또는 관제 등을 얻기 위해서 소성이 큰 상태의 재료들을 우리가 컨테이너에 넣고 강력한 압력으로 다이 오리피스를 통해서 밀어내는 가공법을 우리가 압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단면의 형상이 복잡한 형상의 이러한 단면을 쭉 이렇게 뽑아내는 형식의 우리가 뒤에서 밀어서 뽑아내는 형식의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가 압출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압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알루미늄, 동, 아연, 전부 다 경합금이죠. 이 경합금들은 주로 우리가 이제 소성이 좋은 그 제품들인데, 금속들인데, 그래서 알루미늄, 동, 아연 합금 등과 같이 소성이 큰 우리가 재료에 빌렛을 압출 컨테이너에 넣고 램이라고 하는 아까 피스톤 모양으로 되어 있는 램을 밀어 넣어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다이 구멍으로 밀어내면 단면이 일정한 각종 형상의 단면제와 또는 관제나 선제 등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압출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상들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출 가공에 의해서 중간 소재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작업 공정의 단순화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각종 강철 및 특수 강도 압출 가공을 실시하는데, 대부분 압연 가공이 어려운 관제나 E형 단면제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압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주로 이제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찍어내는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출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밖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 앞에 다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 자, 거기 안에 이제 소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램이라고 하는 압출 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 그래서 다이를 통해서 제품이 이렇게 성형돼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압출 램에 압출하는 방향하고 제품이 나오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이러한 압출 방식을 우리가 전방 압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 압출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직접 압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후방 압출은 자, 컨테이너가 있고 자, 이러한 컨테이너에 자, 이제 램이 이렇게 압출하는데 램 끝에 이렇게 다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가 있어서 램이 이렇게 압축을 하면 자,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소재가 자, 이 램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이 다이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램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형돼서 나오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후방 압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후방 압출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간접 압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수압 압출이 있습니다. 정수압 압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일정 입력 매체를 우리가 넣어서 이렇게 압력을 우리가 낮춰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러한 압출을 정수압 압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자, 피마자 기름이나 내열 그리스 등의 압력 매개체 중에서 소재를 가압하여 압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정수압 압출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보시면 자, 먼저 압출 가공의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접 압출, 즉 우리가 후방 압출은 우리가 주로 다이는 램에 고정되어 있고 아까 보시면 자, 후방 압출은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램이고 램의 끝에 부분에 여기가 다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가 램에 고정되어 있고 자,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빌렛 그러니까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소재가 통과할 수 있는 중공부가 있어서 용기 내에 소재를 램이 밀게 되면 소재는 다이 속을 직접 통과하여 램의 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소재가 밀려 나오는 압출 방식을 우리가 간접 압출 방식 또는 후방 압출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방 압출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은 봉이나 관을 압출할 때 주로 이러한 후방 압출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압 압출인데 주로 이제 치성 재료, 그러니까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압출할 때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수압 압출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정수압 압출은 우리가 압력 매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할 때 컨테이너 용기 내부에 고마찰로 인해서 저항력과 균열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열 그리스나 피마자 기름을 우리가 압력 매체로 사용하여 자, 소재에 균일한 압력을 주어서 마찰력을 없애고 다이면의 윤활 작용을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공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을 정수압 압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이 압력 매체로는 주로 피마자 기름이나 내열 그리스를 사용하고 있다. 자, 직접 압출해서 20에서 30%의 빌렛이 컨테이너에 잔류하나 간접 압출해서는 10%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아까 자, 직접 압출은 자, 요 램이 뒤에서 밀고 컨테이너 앞에 다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 자,
다시 이 그림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전방 압출은 우리가 이렇게 다이와 컨테이너가 있으면 소재를 넣고 뒤에서 램이 이렇게 압출해서 제품을 밀어내는 형식이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후방 압출은 자, 컨테이너가 있고 안에 소재를 넣고 램 앞에 이렇게 다이를 붙여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가공이 끝나고 나면 여기 내부에 남아 있는 잔류 소재의 양이 자, 후방 압출이 전방 압출보다 더 양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소재를 아끼는 면에서는 자, 여기에 있는 간접 압출법은 10% 정도 이렇게 남고, 자, 직접 압출은 20에서 30%의 우리가 잔류가 있기 때문에 간접 압출 방식이 훨씬 더 소재를 전략하는 방식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압출 가공 형식과 방법에서 자, 직접 압출은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전방 압출이라고 했고, 자, 전방 압출은 자, 컨테이너 앞에 다이가 있고 뒤에서 이제 압출 램이 이렇게 밀어서 제품을 뽑아내는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방 압출은 소재의 가공 진행 방향이 자, 가압판을 밀어주는 램의 운동 방향과 일치하여 제품의 불량 원인이 된다. 윤활을 하거나 가압판을 약간 작게 하여 그 사이로 빠지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한 데드메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이를 원추형 또는 테이퍼형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충격 압출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자, 114페이지에 보시면 충격 압출이 나오는데, 자, 충격 압출은 우리가 이러한 소재를 이렇게 넣어놓고 위에서 펀치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 찍어서 제품을 이렇게 용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눌러서 이렇게 용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충격 압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충격 압출 방식은 비철금속의 냉간 압출 가공을 하는 것으로서 기계 프레스나 고속 애갑 프레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쳐서 이 제품이 이렇게 쭉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충격 압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소재의 유동성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겠죠. 연성이나 이런 게 좋아야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냉간 압출에 주로 사용되고, 자, 이렇게 프레스로 충격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제품의 형상을 찍어내는 방식을 우리가 충격 압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용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있고 또 튜브 모양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제 압출을 봐보면 램의 끝에 자, 관제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러한 그 파이프를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 파이프를 만드는 방식에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램의 끝에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램의 끝에 이렇게 맨드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드릴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맨드릴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요렇게 그 제품에 맨드릴을 다이 앞에 붙여서 제품을 밀어내는 방식. 요 소재가 이렇게 있는데 소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소재에 이렇게 맨드릴을 램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튜브를 성형하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중공 소재로부터 우리가 압출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요 소재 자체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요 구멍에 요 맨드릴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램에 붙어 있는 맨드릴을 이렇게 해서 다이로 밀어내 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드는 이러한 방식. 중공 소재,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요 소재가 원래 구멍이 뚫려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중공 소재로부터 우리가 관을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 있고, 자, 맨드릴과 다이 사이에 직접 압출하는 방식. 이제 여기에서는 요 소재 자체에 그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는데 자 여기 맨드릴을 여기 앞에 다이 쪽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자 우리가 소재를 넣고 램을 이렇게 밀어내면 자 요 맨드릴 때문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형성돼서 우리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상의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자 원래 소재에 구멍이 있는 이러한 소재를 우리가 램에 맨드릴 붙여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이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다이에 맨드릴 붙이고 그냥 소재를 이렇게 밀어내서 이렇게 관을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연 방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하느냐, 열을 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간 압출과 냉간 압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뭐 압연이나 단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해서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이렇게 열을 가해서 어떤 제품을 성형하게 되면 성형성,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성형할 때 훨씬 더 쉽게 작은 힘을 가해서도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열을 가해서 제품을 만들면 이게 이제 냉각되면서 이제 수축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축이나 잔류력이 열에 의한 잔류력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한 치수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대량 생산을 빨리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간 방식을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작은 힘을 들여서 이렇게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간 압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출력으로 가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냉간 압연은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고 우리가 가공하려고 하면 큰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간 압출은 냉간 압출에 비해서 낮은 압출 압력을 사용해도 우리가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한 공정으로 매우 큰 가공이 가능하고 복잡한 다면 형상의 가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가공할 수 없는 재료를 가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가하면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복잡한 형상이나 이런 것들도 가공이 가능하고 큰 가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온에서 가공할 수 없는 재료들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너무 단단해서 가공할 수 없는 것들도 열을 가하게 되면 유동성이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성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구는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요구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윤활제를 사용 안 하는 경우와 반드시 윤활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우리가 유동성이 좋은 금속들입니다. 그래서 자 동합금, 자 구리를 이용한 동합금이나 경합금이라고 하면 뭐 알루미늄 합금이나 마그네슘, 망간 뭐 이런 게 있겠죠. 망간이 아니고 마그네슘 뭐 이런 알루미늄, 마그네슘과 같은 이러한 금속들이 우리가 경합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속들은 유동성이 비교적 좋은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자 아연도 마찬가지로 유연성이 좋죠. 아연 그 다음에 납 자, 연이라고 하는 것은 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우리가 유동성이 좋은 금속들은 우리가 윤활제가 필요 없는 이런 금속들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강이나 등유 등의 흑연을 5에서 35% 정도 첨가하여 사용한다. 자, 유리 윤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간 압출입니다. 자, 연간 압출에 비해서 냉간 압출은 열간 압출에 비해서 공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서 자, 가공 한계는 공구의 강도로 우리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 가공이 비교적 작은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냉간 열을 가하지 않고 제품을 성형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큰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적 작은 제품을 만드는데 적합하고 그 다음에 윤활제는 그리스나 동물 식용유, 식물유, 그 다음에 광물유, 그 다음에 황화 몰리브덴 등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충격 압출입니다. 자,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떠한 제품을 소재를 우리가 펀치를 급격하게 이렇게 충격을 가해 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형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충격 압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빈 짧은 컨테이너와 같은 형상을 충격적인 힘을 가해서 압출하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 용기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튜브를 우리가 충격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자, 어, 이렇게 자, 아연, 납, 주석,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와 같은 연질 금속, 그러니까 자, 연한 금속을 다이에 놓고 펀치로 충격을 가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컨테이너에 우리가 소재, 그러니까 비교적 연질 금속을 넣어놓고 펀치를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이렇게 충격을 가해 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치약 튜브와 약품의 용기, 건전지 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튜브 충격 방식은 소재를 여기에 놓고 펀치의 이러한 형상의 펀치를 급격히 내려 찍으면 이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제품이 튜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러한 자, 튜브를 제작하기 위한 충격 압출이 있고, 자, 아까 원통형 용기를 만들기 위한 충격 압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충격 압출의 종류에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후방 충격 압출, 그러니까 여기에서 펀치가 가해지는 이러한 방식이 위에서 내리면 이 소재가 이렇게 램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부품이 성형되는 후방 충격 압축.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소재를 놓고 이렇게 자, 튜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램을 펀치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앞 방향으로 이렇게 제품을 찍어내는 방식은 전방 충격 압출. 그 다음에 자, 앞뒤로 다 제품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하는 방식은 복합 충격 압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압출 자, 간접 압출과 유사하고 튜브의 두께는 펀치와 다이의 간극에 의해서 정해진다. 펀치와 다이는 동심도가 잘 맞아야 우리가 원활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보통 크랭크 프레스가 사용되고, 대부분의 비철 금속은 수직식 프레스에서 1초에 2개 정도의 압출을 할 수 있는 냉간 압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딥 드로잉에 비하여 공정이 많이 단축되고 가공이 신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수압 압출은 아까 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자, 소재와 컨테이너 사이에 유체 윤활 상태가 발생하도록 한 상태에서 압출을 한다. 소재의 균열을 방지하고 자, 마찰이 줄어들어서 압출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컨테이너와 소재 사이에 압력이 이렇게 발생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컨테이너에 소재를 넣고 이렇게 램을 이렇게 압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내부 압력 때문에 이게 압력을 가하기가 램을 이렇게 누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쉽지 않은데 안에 이제 그 압력 매체를 이렇게 넣고 우리가 아까 피마자 기름이나 이러한 것들을 넣고 이렇게 압력을 하면 이 압력을 이 액체가 이렇게 이 소재를 밀어내면서 이렇게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힘을 이렇게 들이지 않고도 큰 압력을 가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수압 압출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말 압출이 나옵니다. 분말을 가열해서 회전 스크류로 압출하는 방식인데 주로 공기 또는 물로 압출하여 완료한다. 특징은 일반 소결 제품보다 연성이나 강도 및 인성이 우리가 연성 등의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고 열 및 전기 전도성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압출 가공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